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심플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운전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과속 카메라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계기판을 딱 봤더니 90km 제한 속도인데 92km, 93km 이렇게 달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내가 과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엄청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속 카메라 그리고 우리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속도 어떤 게 맞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 정도 사실은 알고 있는데 과속 카메라를 지나갈 때 과속 카메라의 규정 속도보다 한 10km 정도는 오버가 돼도 찍히지 않는다. 요 정도 사실까지는 대부분 요즘은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의 제한 속도인 도로에서 110km 정도까지 달리면은 찍히지 않는다. 요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 범위가 딱 10km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로마다 그리고 카메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차 범위를 주기 위해서 약 한 10km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0km 가까이 되는 곳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약 시속 10km 정도에서 다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오차 범위가 넘지 않도록 안전 운행을 하셔야겠죠. 근데 우리 달리다 보면 계기판에서는 분명 시속 100km로 나오는데 내비게이션에서는 뭐 92km, 93km 요 정도로 차이가 날 때가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높은 속도의 영향을 더 받죠. 대부분은 계기판 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계기판 속도에 맞춰서 운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비게이션하고 계기판이 속도가 다르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 같은 경우는 바퀴에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는 회전수에 따라서 속도를 측정하는 반면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거는 GPS 이동 속도로 보거든요. 아주 옛날에 GPS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부정확했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정밀하게 정확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GPS 속도가 오히려 실제 속도하고는 거의 유사한 반면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일부러 시속 5km에서 10km 정도 더 높게 제조를 하긴 하는데 그 이유가 법적으로도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10조 2항에는 평탄한 노면에서 시속 25km 이상에서는 계기판의 속도계가 실제 속도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실제 속도의 플러스 10% 거기에 6km 더한 속도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를 설계할 때 실제 속도가 100km라고 하더라도 약 116km까지 나타내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나라에서 정한 법 기준 자체가 약 10%에서 플러스 6km까지 나타내도 되니까 제조사들은 작게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높은 다음에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계기판에 설정을 하는 거죠. 이유는 바퀴를 인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편마모에 따라서 속도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높게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구간마다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 이런데 시속 30km로 달려야 하는 데는 오히려 조금 빠르게 달리다가 속도를 쭉 낮춰야 하니까 30km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31km, 32km 요 정도로 달렸는데 찍힌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쿨존에 있는 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봐서 10km까지가 아니고 한 5km 정도까지는 오버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시속 35km까지는 괜찮을 것이고 실제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는 약 한 10% 정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속 32km, 33km 달려도 실제 속도는 30km에 가까우니까 찍힐 위험성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제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제 기억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거든요. 시속 110km까지가
제한이긴 한데 오히려 카메라는 약 120km 정도로 달린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실제 계기판에 나오고 있는 속도는 120이지만 GPS로 측정했을 때는 약 한 115?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10km 오버까지는 괜찮을 테니까 약 한 120km로 달려도 찍히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거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차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GPS조차까지도 약간의 오차들이 있을 거를 감안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제일 높은 속도의 영향을 받고 안전운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를 약간 높여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연비 측정할 때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트립에서 계기판에서 나오는 이 연비는 부정확하다는 의미죠. 바퀴 회전수에 따라서 연비도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이렇게 곡선주로를 많이 달리게 되면은 어느 쪽 한 바퀴는 좀 많이 굴러가고 어느 쪽 한 바퀴는 좀 적게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주행거리라던가 연비 이런 걸 측정할 때는 많이 굴러간 회전수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행거리와 연비는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곡선주로를 달리면은 안쪽은 좁게 돌고 바깥쪽은 굉장히 바퀴가 더 많이 돌게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회전을 하다 보면은 누적되는 이 주행거리 그리고 연비 이거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계기판에 나오는 연비가 생각보다는 좋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실제 연비는 조금 더 줄여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고 카메라 요거보다 조금 높게 달려도 되더라 하고 100km 구간에서 막 110km, 120km 이렇게 달리시면 위험해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요즘은 카메라 말고도 암행순찰차도 있고 드론까지 활용해서 속도를 다 측정해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운행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좀 속도를 더 높여서 뭐 120km, 130km까지 올려주면 좋지만 요즘 차들 성능 좋으니까요. 대부분 외국은 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예요. 한마디로 춥고 덥고 이럴 때의 편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속도 자체를 그 정도로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포트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대형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속도 제한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요즘은 속도 저장도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블랙박스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처럼 GP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GPS 정보들이 전부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기판에서 우리가 속도가 높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블랙박스 내에서 보는 이 저장돼 있는 속도는 실제 계기판에 나왔던 내가 기억하는 그 속도보다는 살짝 낮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속하지 않고 안전 운행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GPS보다는 계기판을 보고 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고 운전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내가 속도 조금 넘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앞으로도 재밌는 정보 그리고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언제 교환하면 좋다 이런 것들까지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